만약 내가 이 5가지의 치명적인 함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대장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68세의 나이로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하루를 통해 어떻게 일상적인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의 장 건강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대장암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사소한 선택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의 아침은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변함없이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복잡한 요리를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매일 아침 익숙한 동선으로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내부의 풍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플라스틱 팩에 담긴 소시지, 계란 몇 알, 마요네즈 튜브, 그리고 찌그러진 캔 맥주, 여러 개가 전부입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는 매일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소시지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시지를 구울 때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 이 시각적, 후각적 자극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강렬하게 자극하며 식욕을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그에게 이것은 최고의 아침입니다. 옆 화구에서는 계란 프라이가 익어가고 전기밥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김을 내뿜습니다. 소시지, 계란 프라이, 그리고 흰 쌀밥. 영양학적 균형은 무너져 있지만 입맛에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합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식단은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포장지에서 꺼내 굽기만 하면 되는 단 5분 만에 완성되는 이 간편한 식사. 독신 남성의 아침 식사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식단으로 인해 당장 몸에 나타나는 불편함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의학적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대장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군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이 장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매일 50지, 즉 소시지 약 3개 분량의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나 상승한다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가공육을 섭취하는 것은 인체의 해독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축적입니다. 그 독성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장점막에 쌓였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몸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장 내부의 세포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서서히 암세포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붓고 정확히 3분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3분의 시간,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강렬한 인공 조미료의 냄새,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킬 때 느껴지는 짭짤하고 따뜻한 포만감, 불과 2,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압도적인 가성비와 만족감에 그는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기름진 가라아게 도시락이었고 그제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소고기 덮밥이었습니다.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 덮밥. 대개 이 세 가지 메뉴가 무한히 반복되는 로테이션입니다. 혼자 먹는 끼니라느래 그런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번거롭게 새로운 식당을 찾거나 요리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제나 가장 편하고 맛있고 저렴한 음식들로만 배를 채우는 일상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철저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하루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최소 20지 이상입니다. 그러나 정제된 탄수화물과 육류 위주인 그의 식단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이섬유는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와 발암 물질들을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장 내부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독소와 발암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인 힘이 상실됩니다. 그 결과 가공육과 인공 조미료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들이 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준비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식사들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그의 장 점막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포만감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1시, 은퇴 후 홀로 지내는 그에게는 특별히 외출할 일도 처리해야 할 업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향합니다. 그에게는 TV를 시청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소파의 맨 오른쪽 자리, 수년간 앉아 쿠션이 그의 체형에 맞게 푹 꺼져 있어 완벽한 안락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리모컨과 찻잔을 손이 닿는 거리에 완벽하게 세팅해두면 오후를 보낼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화면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후 내내 와이드쇼를 시청하고 재방송되는 사극을 보며 스모 경기를 거쳐 저녁 뉴스까지 시청합니다. 화면 속 채널은 쉴 새 없이 바뀌지만 그의 몸은 소파 위에서 단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순간이 그가 걷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화면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지고 저녁 7시가 됩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철저하게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거리를 구하기 위해 마침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굳어있던 무릎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둔화되었음을 육체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몸이 편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은 더욱 소실되어 계속 앉아만 있게 되는 악순환. 독거노인의 일상이란 대개 이런 무기력한 굴레 속에서 반복되며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좌식 생활은 장의 연동 운동을 극도로 둔화시킵니다. 인간의 장은 신체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자극과 중력의 영향을 받아 연동 운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안에 든 내용물, 즉 소화 중인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들은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에 오랫동안 정체하게 됩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연속해서 앉아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최신 예방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간 이상 연속해서 앉아있는 행위는 흡연만큼이나 끔찍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신체 활동 부족은 발병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해악성은 누구나 경계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이 안락한 시간이 사실은 자신의 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근처 슈퍼마켓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깁니다. 굳이 늦은 저녁 시간에 마트를 방문하는 데는 치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점 시간이 다가오면 당일 판매해야 하는 조리식품과 도시락 겉면에 반액 할인 스티커가 붙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붉은색 스티커를 하나둘씩 붙여나가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기다리는 시간. 팍팍한 독거 생활에서 이 순간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묘한 흥분과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의 유일한 저녁 일과입니다. 오늘의 전리품은 전갱이 튀김 도시락입니다. 정가 498엔짜리 도시락을 반값인 249엔에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 날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들뜬 마음으로 장바구니에 도시락을 담습니다. 영양소나 채소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단돈 몇백 엔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참지 못하고 시원한 캔 맥주부터 경쾌하게 따서 들이켭니다. 기름에 튀긴 바삭한 전갱이와 차가운 맥주의 조합, 하루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강렬한 자극입니다. 식사를 모두 마친 시간은 밤 9시 30분. 빈 도시락 용기를 대충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가벼운 샤워를 마친 뒤 밤 10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부자리에 눕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은 고립된 하루였지만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이 주는 묵직한 포만감이 밀려오면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깊은 수면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혼자 사는 삶의 편안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안한 수면 이면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위를 거쳐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며 완전히 소화되기까지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눕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수면 상태에 빠지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지만 동시에 위장관의 연동 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미처 소화되지 못한 기름진 튀김과 단백질 덩어리들은 위와 장 속에 그대로 정체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5도의 따뜻하고 습한 장내 환경에서 정체된 음식물은 밤새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엄청난 양의 독가스와 발암물질을 뿜어냅니다. 그가 포만감이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 빠져 깊은 잠을 자는 매일 밤, 그의 장 점막은 밤새도록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맹독성 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절여진 채 고통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세한 변이를 느끼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변기에 앉아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어보지만 배변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실패인가? 벌써 3일째 제대로 된 변을 보지 못했군. 그는 멍한 시선으로 화장실 벽면의 무늬만 바라봅니다.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거나 심각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장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묵직한 불쾌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는 무책임하게 변기물을 내리며 화장실을 나섭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을에 변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걸어가 어제와 완벽하게 똑같이 프라이팬에 소시지를 굽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변비가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신호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는 또다시 발암물질을 입에 넣으며 파멸을 향한 일상적인 쳇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회고했습니다. 변이 나오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 여겼던 그 안일한 태도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피가 철철 나거나 배를 부여잡을 만큼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의 굵기가 연필처럼 비정상적으로 가늘어졌고 색깔도 붉은빛이 도는 검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백한 이상 징후였지만 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함정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증상들을 무시하게 된 배경에는 독고라는 환경적 요인이 컸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배변 상태를 털어놓거나 건강을 상담할 상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은퇴 후 홀로 남겨지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라고 걱정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로움의 대가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방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변비란 맹독성 유해물질과 부패한 찌꺼기를 머금은 대변이장 점막과 수십 시간, 길게는 수일 동안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의 함정이 모두 이 마지막 5번째 함정으로 끔찍하게 수렴되었습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니 변의 부피가 형성되지 않고 온종일 앉아만 있으니 장이 움직이지 않으며 자기 직전에 먹은 기름진 가공육은 부패하여 독소를 내뿜습니다. 배출구를 잃어버린 독가스와 발암물질은 고스란히 장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맛있고 조리하기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파에 누워있는 안락함. 그의 평범한 일상은 이런 작고 소소한 쾌락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쾌락의 파편 하나하나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집되어 그의 장을 소리 없이 옥죄고 부패시켰습니다. 대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워 먹던 소시지, 점심에 컵라면, 저녁에 캔 맥주,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무관심이 쌓아올린 견고하고도 비극적인 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변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지체 없이 병원에 달려갔더라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암세포는 장벽을 뚫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검붉은 색을 띠며 배변 횟수가 불규칙해지는 것.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대장이 죽어가며 보내는 마지막 처절한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일인 가구의 맹점은 이토록 잔인하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현재 그는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의 고통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2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과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공육과 캔 맥주가 차지하던 자리에는 신선한 샐러드용 채소, 두부, 김치, 나토 등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시지 대신 나토를 곁들인 잡곡밥으로 바뀌었고 TV 광고가 나올 때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거시를 걷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실천하기 쉬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그의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5년 뒤 건강 상태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대장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섭취를 주 2회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둘째, 하루 한 번 반드시 변기 속 자신의 대변 모양과 색깔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나이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분변잠 혈검사 등 대장암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 3가지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미래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적어도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갉아먹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